여기서 공적 경매는 법원이 경매의 주체로 되는 법원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일정한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는 공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매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압류재산 공매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조세채권자 A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세라고 한다면 조세채권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될 것이고, 지방세라고 한다면 관할 지자체장이 조세채권자로 될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조세를 체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세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체납한 조세를 강제로 징수하는데, 이때에 조세채권자인 세무서장이 또는 관할 지자체장이 직접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공사 캠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캠코에다가 이 업무를 위임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조세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로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에 매각됐다고 한다면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비용을 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여기서 강제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고, 공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전체 공매 사건 중에서 한 80%, 90%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는 말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도 이 압류재산 공매 말고도 국유재산 공매, 그 다음에 수탁재산 공매, 유입재산 공매, 이런 또 다른 공매가 있습니다. 또 공매를 실시하는 기관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말고 제가 아는 공매 실시하는 기관만 하더라도 한 20여 군데 됩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공매를 실시하는데 각 기관마다 공매를 실시하는 절차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거를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절차도 법원 경매처럼 완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법원 경매는요, 대한민국 어느 법원에 가든지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리도 똑같습니다. 또 법원 경매는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매는요, 법적 근거도 제대로 미비하고 법적 근거가 가장 완비되어 있다라고 보는 압류재산 공매만 하더라도 근거가요, 여기는 국세징수법에 몇 개의 근거 조문을 두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근거도 미비하고 절차도 미비합니다. 다만 원리는 법원 경매하고 공매하고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교적 완비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완비된 절차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매는 법원 경매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모방해서 자꾸 발전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경매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것보다 미비되는 절차인 공매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요. 이거를 따로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해되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법원 경매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매는 경매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게 되면요, 공매는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경매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법원 경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른 얘기 안 하고 아무런 얘기 안 하고 단순하게 경매라고 한다면 이 법원 경매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적 경매는 이처럼요, 법원이 주체로 되는 법원 경매와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정한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은 특정 기관에 실시하는 공매가 있다라고 하고, 경경매의 중심은, 공적 경매의 중심은 바로 법원 경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 경매다라고 합니다. 자,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한 경매, 쉽게 말하면요, 돈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거 뭐예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해 돈 받으려고 경매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 경매입니다. 반면에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채권의 만족을 받고자 하는 경매가 아니라 재산의 정리, 환가, 현금화를 위하여 경매라는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 이것을 형식적 경매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 경매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2억 상당의 토지 200평 한 필지를 갑과 을이서 이것을 1억씩 내가지고 어울러 샀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각각 생각하기를 이 땅의 반만큼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관념을 갖게 되겠죠. 이런 소유관념을 공유지분이라고 하고 이 지분에 의하여 결합된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공유물이다, 갑과 을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공유물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공유관계에서는요, 공유자는 각각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논하갖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 분할.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즉 을은 분할하기를 원하는데 을은 원하는데 갑은 분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는 갑과 을 두 사람이 분할하기를 원하는데 서로 좋은 부분을 나눠 갖겠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요, 판사님이 나눠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판상 분할입니다. 재판상 분할. 재판상 분할을 할 때는 원칙이 뭐냐면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 현물로 분할한다 이 말은요, 이것을 판결문을 통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자 예컨대 별지도면 기재 가나 다라, 가를 잇는 요 부분은 갑의 소유로 하고 요 부분은 다라 마바 다를 잇는 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자 라고 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 순간에 따로 분필 등기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요거는 갑의 것, 요건 을의 것으로 소유관계가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물로 논하갖는 것이 바로 재판상 분할에서의 현물 분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둘이서 2천만 원씩 내가지고 그랜다이저를 하나 뽑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걸요, 차라리 이거 현물로 논아갔습니다? 논아가져요? 앞바퀴 하나씩 뒷바퀴 하나씩 논아갔습니까? 그럼 엔진은 어떻게 할 건데? 곤란하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대금으로 분할한단 말입니다. 팔아서 돈으로 논아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예외적으로 현물 분할의 예외로서 대금 분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현물로 분할할 수는 있어도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저하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0평 한 필지다라고 한다면 100평씩 논아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40평 한 필지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40평 안 그래도 작은 땅인데 둘이서 현물로 논아서 20평씩 논아갖는다? 그럼 둘 다 쪼가리 땅이 되지 않습니까?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너무 심하게 저하될 거죠. 그러니까 현물로 분할하기가 부적당하단 말입니다. 또 만약에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임야를 이렇게. 근데 임야를 이렇게 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요거는 위에 요거는 갑 가져라, 이건 을 가져라 이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등고선이 만약에 임야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위에는 가파르고 밑에는 완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위에는 얘는 가파른 데 갖고 이거는 밑에 갖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죠? 이렇게 분할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분할합니까? 이쪽은 남향이나 동남향, 여기 남향 또는 동남향이고 여기는 서향이나 북서향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달라지겠죠? 또 동일한 향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분묘가 있고 여기는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이거 현물로 분할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분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암석지대고 여기는 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달라질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임야를 현물로 분할한다? 이거 아주 곤란하단 말입니다. 현물로 분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요, 판사가 현물로 분할하기 곤란한 거니까 이거는 팔아서 돈으로 논아 가져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금 분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팔아서 돈으로 논아 가져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팔아서 돈으로 논아 가져라라고 하게 되면 판사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다니면서 이거 팔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로 팔아가지고 돈으로 논아줍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팔아서 어떻게 팔아서 어떤 방법으로 팔아서 이걸 어떻게 팔아서 경매로 팔아서 경매라는 방식으로 팔아서 이게 만약에 2억 4천에 만약에 낙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으로부터 두 사람이 1억 2천 1억 2천 돈으로 논아 가져라 이겁니다. 이게 대금 분할을 위한 경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경우에 을이 대금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갑을 상대로 하여. 그러면 여기서 을이 갑에게 뭐 돈 받을 것이 있어서 경매를 시작한 겁니까 이게? 아니죠.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라는 형식을 빌어서 재산의 정리, 환가, 현금화를 위하여 경매라는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매를 뭐라고 하는가? 형식적 경매다라고 한다고요. 형식적 경매를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두 부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녀총각 시절에 벌은 돈 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 논아 가져야 되는 거지. 재산 분할해야 되잖아. 재산 분할하는데 보세요. 아파트를 이걸요,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현물로 분할합니까? 서로 같이 살다가 안방은 남편이 쓰고 건너방은 아내가 쓰고 화장실은 반반. 이상하지, 그치? 현물로 분할이 곤란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매각하여, 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이것을 돈으로 논아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위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실시할 때에 이 경우에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돈 받을 것이 있어서 그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산의 정리, 환가, 현금화를 위하여 경매라는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매를 뭐라고 하는가? 형식적 경매다라고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자, 임의경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근데 이 형식적 경매는요, 오늘날 형식적 경매의 수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형식적 경매는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요, 유치권 쪽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 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치권자는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관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유치물을 매각하여 유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던 그 물건, 유치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물에 대한 경매, 이것도 일종의 형식적 경매의 일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치권 쪽에서 얘기 다시 나올 겁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매를 채권의 만족과 관계없이, 즉 돈 받으려고 경매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정리, 환가, 현금화를 위하여 경매라는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할 때 이런 경매를 형식적 경매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매는 경쟁 매매의 준말이다. 매매 한 종류인데 매매와 어떻게 다르다라고 크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경매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경매는 나눠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 경매가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해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경매 방식과 입찰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경매와 입찰로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경쟁자 상호 간에 타방 경쟁적 조건을 서로가 알고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고? 경매 방식이라고 하고, 서로 모르는 경우를 뭐라고 하고? 입찰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은 부동산 경매라고 하지만 1993년도부터 우리 부동산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경매라고 하지만 입찰 보러 간다, 누가 낙찰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일반 사인이 경매를 실시하는 사경매, 사적 경매와 국가 공권력 기관 또는 국가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은 특정한 기관이 경매의 주체로 되는 공경매, 공적 경매가 있습니다. 이 공경매는 다시 법원이 주체로 되는 법원 경매와 그 다음에 공매로 나눠지는데, 법원 경매는 다시 집행권을 요구하는가 요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집행권을 요구하는 강제 경매와 집행권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저당권 실행 경매와 같은 임의 경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원 경매는요, 경매의 주된 것이 이 법원 경매인데, 법원 경매는 임의 경매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법원 경매 말고 공적 경매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정한 국가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은 특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매가 있습니다. 근데 공매는요,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공매를 실시하는 기관도 다양합니다. 법원 경매는요, 대한민국 어느 법원에서 실시하던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또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완비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 경매처럼 공매는 완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완비되어 있는 법원 경매를 공매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를 이해하게 되면 공매는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라고 한다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경매라고 한다면 이 법원 경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배워나가는 것도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 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요? 쉽게 말하면 뭐요? 돈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실시할 때 이것을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돈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정리, 환가, 현금화 등을 위하여 경매라는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매는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이 분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경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